안녕하세요. 한국장과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 그리고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주식 고민 많으시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참 불안지대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불안이 어떨 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불안을 행복으로 바꿀 순 없을까? 이런 키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딱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불안을 찾아 떠나는 행복 키포인트 이벤트인데요. 딱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 정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드릴게요.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들어오시면 저희가 딱 10분께만 드리는 불안 속 행운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바로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주식 계좌 어떻게 하면 빛을 밝힐 수 있을까?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또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평일에 매일 보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데 전문가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발 빠르시게 다니시는구나.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 백조도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고귀해 보이지만 또 물속 안에서는 발을 정말 여러 번 구르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문가님도 이렇게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신 덕에 이렇게 좋은 정보를 항상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나무가 숲이 되기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분야에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 이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 투자를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많이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 저를 통해서 오늘 딱 100년이 아니라 딱 100분만 투자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인사이트가 많이 확장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좀 시장 많이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많은 악재가 주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요, 좀 비유를 해보자면 제주도의 새벽 6시인 것 같습니다. 안개가 많이 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대가 딱 지금 같은 우리나라 증시 시간대를 많이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전문가는 수익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시장 상황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앞두고 있는 관세 정책 그리고 시작된 공매도 이 악재를 뚫고 급등할 종목 어떤 섹터인지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차례차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미스탁 1부 한국장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내외적인 그런 정치적인 관망세가 두터워진 영향일까요? 우리 시장도 사실 시가를 고점으로 오늘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2% 하락한 2,505선에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은 0.95% 하락한 68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코스닥에서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면서 680선 방어를 잘 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늘 코스피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채 2,500선을 지키고 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가 함께 재개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주나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고요. 외국인 오늘 7,000억 원 넘게 팔아들였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2,600억 원 넘게 팔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기관에서는 조금씩 수급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번 주 시장 상황 조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파란불을 켜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을 지지해주는 건 반도체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0.46% 오른 19만 7,90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오르는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내일은 자동차 상호관세 계획도 함께 앞두고 있죠. 그래서 보합권에서 조금씩 폭 넓혀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현대차와 기아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부진했는데요. 어제 상승분을 올려준 게 이어가지 못하고 리가켄바이오, HLB,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알테오젠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우리 시장 상황이 조금 말라있다, 돈이 좀 말라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맞아요.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관은 좀 담아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지금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국내장에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비율을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도에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셔서 새벽 6시에 이 다음 이제 여행 가려고 차를 끌고 나오면요. 앞이 전혀 안 보여요. 특히 이제 나무가 많은 곳 들어가면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적인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 앞두고 있고요. 또 이제 네. 오늘 밤 트럼프의 관세 자세한 사안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워낙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최대 네.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60거래일 이내에 앞으로 어떤 섹터 종목으로 수급이 크게 움직이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초 올랐던 로봇 AI 물론 좋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겠는데 네. 현재 이번 주의 정치적인 이슈 결과에 따라서 수급이 크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동안 갖고 있던 현물을 주식을 모두 내다 팔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쉽게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좀 지수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한번 제가 코스닥 지수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지만 자, 이 부분은 제가 한 3차례, 4차례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이렇게 이슈가 많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 아니면 또 처음 보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이 불안정한 심리를 내 멘탈 케어를 잘 못하겠다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주봉 차트고요. 여기 제 검은 색깔 선 그어놓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692포인트 정도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대가 코스닥 주봉상의 기준 라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색깔 선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검은 색깔 밑에서는 매수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매수 한다면 지수가 올라오죠. 또 밑에 내려갔다가 또 지수가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구간에서 지지 보이다가 또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또 이번 주가 여기입니다. 검은 색깔 선 바로 밑에 위치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혹여나 추후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악재로 돌변하게 되면서 지수가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는 검은 색깔 선 밑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좀 어떤 좀 샀다면 떨어진 시장이 지금 같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불확실성이 껴있다 보니까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슈 그리고 공매도 많이 악재가 있지만 이걸 뚫고 올라갈 종목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군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PPT를 띄워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PPT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기관이 주워 담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죠. 그쵸. 사실상 떠난다기보다는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정치적인 이슈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지켜보고 있는 스탠스가 좀 더 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입장에서도 공매도가 시작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공매도를 진행하겠죠. 네. 하지만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처럼 동굴 안에서도 정말 한 줄기 빛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절대 매수할 종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제가 기준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이 기법은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소수 가족분들께만 공유드린 기법인데 요즘 시장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포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오늘 한번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기법은 이제 장 마감했을 때 기준으로 이제 당일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제 4월 1일자 기준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은 장 마감하고 나서 방송 스탠바이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못 해드렸는데 내일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한 번 더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포착된 종목 위주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제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 첫 번째 카카오, 두 번째 아모레퍼시픽, 세 번째 HMM입니다. 네. 제가 이 기관 대량 매수가 포착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종목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률이 전일의 종가 대비 3% 이상 상승하거나 혹은 이제 금액 기준으로 기관계 순매수 금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그리고 기관이 당일 발생했던 거래량 대비 10% 이상 순매수에 관여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당일 발생했던 거래 대금 대비 기관에 매수하는 참여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체입니다. 중장기 투자 성향이 짙은 투신과 연기금 자금이 중점적으로 들어왔던 종목 위주로 선정이 되고요. 어제는 딱 세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위주로 한번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이 카카오 살펴볼게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슈가 터진 게 있습니다. 2월 달에 오픈 AI와 카카오가 AI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이제 카카오가 쭉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이슈고요. 어제 카카오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제 상단에 이렇게 첨부해 왔습니다. 외인 기관 모두 매수를 주었었는데요. 발생한 거래량 대비 기관계 중에서도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보험이 매수를 좋은데 여기서 투신과 연금의 비중이 높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에서 보이시면 주황색깔 선 보이시죠? 이 구간대가 주요한 매물대, 가격대 혹은 이전의 단기 고점 부근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대를 어제 돌파하게 되면서 거래량 또한 5봉 중에 신고 거래량 나와주었고요. 이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매매 동향 또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현재 카카오가 현재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여나 카카오를 고점에 과거에 갖고 계셔서 뭐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카카오 어떻게 대응해서 수익을 빠져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오시면 같이 카카오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카카오처럼 안정적인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많이 어렵지만 이런 종목으로 저랑 같이 한번 돈 벌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카카오 주목할 만한 이슈 한번 제가 브리핑 짧게 이어드리겠습니다. 실적 부진,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2024년, 2003년 이 영업이익 비교봤을 때 큰 폭의 성장세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AI가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장세는 답보 구간에 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낼 수 없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AI 글로벌 확장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신규 다각화 전략에 따라서 추후에 영업이익도 한 번 더 성장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에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2026년도에 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원격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신사업을 다각하게 된다면은 좀 투자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 네. 부분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건 좀 무리입니다. 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월 달에 네. 오픈 AI와 AI 산업 쪽에서 협업을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이제 바로 어제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덩달아 반대로 채권의 금리 수익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대표적인 고성장주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2000년지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저점에서 모멘텀 받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물려 계실 텐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AI, 블록체인 부분에서 이제 추후에 챗봇, 검색, 음성 인식을 통해서 추후에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드리고요. 광고, 네. 커머스 쪽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핀테크, 모빌리티 쪽에서도 현재 대부분 계열사가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인 실적 부진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사업을 다각함에 따라서 투자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걸 회수하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흐름은 추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서 카카오가 투자하는 계열사 측에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성장세 또는 가팔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수해야 될, 투자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또 리세션에 이어서 아래 공포에 이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꾸준히 하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도 충분히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메리트를 통해서 자금 조달도 싸게 할 수 있겠고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이고 지금이 주가 저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 AI 섹터에 이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섹터를 말씀드릴 거고요.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4월 1일자 4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이 주황 색깔 가격대 선이 있습니다. 이 구간대 강력하게 매물대 형성되어 있었는데 어제 해당 구간대 돌파하면서 종가는 10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매매 동향도 외국인 기관 어제 순매수에 주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계 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3월 달에 실적이 턴 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뉴스에 힘입어서 어제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관도 주가를 부양해 주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화장품 업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에 이어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도 K 화장품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우리 K-뷰티 화장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에 비교를 해봐도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인 만큼 앞으로 이제 명품백보단 이런 립스틱 효과로 화장품 섹터가 한 번 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이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때는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5%좀 미미한 수준이죠.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좀 크게 64% 동기간 대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하향세를 기록했지만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외인 기관이 이탈하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실적을 잘 나오겠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앞으로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여전히 매수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해당 아모레퍼시픽은 최근에 해외 쪽에서 본격적인 진출함에 따라서 미국, 북미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브랜드가 성장세를 그려나가고 있고요. 이미 2024년도에는 중국을 이제 미주 지역에서 앞지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쪽에서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프랑스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브랜드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중국 영향이 컸습니다. 네. 중국 유커들이 우리나라 온다 하면 무조건 화장품 주가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탈중국이 되면서 북미 쪽, 동남아, 남미 쪽 이쪽에서 화장품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이러한 유럽 쪽, 북미 쪽에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탈중국과 더불어서 본격적 외형 성장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또 성장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성장세 또한 가파르게 확장세를 그려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국 시장 쪽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정비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에 따라서 현재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말씀드렸었는데요. 미래 기대 요인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어떤 호재가 있냐? 2025년도에 1분기 매출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말 지났죠. 1분기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5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 발표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좀 이른 시점에 실적 발표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제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실적 또한 좋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 업종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만약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한 번 더 주가는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미주, 유럽 등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유통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조차도 이제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었는데 고정비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함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수익성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에 갖고 있는 유통망 법인 쪽에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되면서 올해 아모레퍼시픽은 성장세를 이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지금 좀 물려 계신 분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 섹터를 매수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지금 미리 제가 있는 정보톡방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서 이 힘든 시장 편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수익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이 종목 과거에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팬데믹 시점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HMM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흠이라 부릅니다. 흠. HMM. 네,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재미가 없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해당 종목도 어제 4월 1일 날에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계에 대량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지만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HMM이라는 종목이 투신, 연기금 자금이 특히나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PC로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갖고 계시다면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HMM 종목 검색해 보셔서 매매 동향에서 최근에 연기금 매수 흐름 확인해 보신다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떤 종목과 비교해 볼 수 없을 만큼 현재 이 흠 HMM이라는 종목이 연기금이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슈를 확인해 보자면 HMM은 미국이 중국 선박에 이제 입항료를 부과하겠다 발언하게 됨에 따라서 미국 선박이 자연스럽게 줄고 우리나라 물류 관련된 해운 업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과거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 이력이 있고요. 일봉상에서 과거에 기록했던 단기 고점 부근을 4월 1일 날에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투신, 연기금 함께 들어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이슈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액 증가 2024년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또 영업이익 또한 같은 기간 대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런 물류 쪽은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끝났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제2차 관세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들을 이 관세 정책 발표하기 전에 그 11월 달부터 늦어도 1월, 2월, 3월 이때부터 수출하는 물량을 다 앞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 때 몰렸던 이 물동량의 수출량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던 시기고 결국 이때 이런 해운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이런 영업이익 쪽이 당연히 아무래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이번 1분기 때 아무래도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오르지 않은 현재 우리가 공략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실적 1분기 발표하기 전에 들어가야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먼저 기관의 맴세를 맞고 어제 4월 1일자로 대량 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현 업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경영권 매각 논의도 이루어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놓여 있지만 현재 시장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점을 찍고 반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수가 반등을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말은 또 돌려 말하자면 물동량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동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해운, 우림지수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물류 관련된 기업들이 호황을 거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 영향에 따라서 HMM이 본격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조선업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협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 이제 그 물류 쪽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좀 중국에 비해서 좀 더 반사 이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
HMM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MM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운 업황이 변동성에 좀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해 나가기 위해는 현재 상당히 좋은 구간이 있고요. 연기금 대량 매수 들어왔고 시장 저점 찍고 있고요. 관세 정책 이어지기 전에 이번 1분기 때 수출하는 물동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HMM 말씀드렸었는데요. 4월 1일자로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외인 기관 모두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이 세 종목은 앞으로 시장에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같이 저랑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가고 싶다 하신다면은 지금 정보투방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매수 매도가 전략 받아 가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는 또 어떤 종목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을지 단타는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만 특별히 공개해주신 기관의 대량 매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카카오에서 카톡 다음은 AI다 라고 선택할 정도로 이런 적극적인 내용을 발표한 만큼 또 장기적인 시야로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외 진출까지 발 넓혀가는 화장품 섹터, 오늘 아모레퍼시픽 짚어주셨는데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또 HMM 실적 1분기 발표 전에 기관 움직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점까지 오늘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내용들 조금 더 기관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실 분들 오늘도 놓치면 아쉽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딱 10분께만 드리는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오늘 기준 포착 종목도 또 한 번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사실은 이게 수익 이제 낼 수 있는 단계는 좀 알겠는데 사실 어떤 종목에서 단타가 나올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단타 기법도 궁금하실 테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 전문가님의 또 이런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과거에도 그랬고요. 네.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한 3개월 전 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자금이 널리 퍼지기보다 특정 섹터에 돈이 쏠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이제 관세 정책 이벤트 또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가 남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이 제한적이고 이 결과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종목에만 자금이 쏠리는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장세 때 우리가 단타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상당히 좋은 장세입니다.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장중에 장 초반에 발생하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져 주느냐 이 키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당일에 주도주를 찾는 검색기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신 이미지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이고요.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분봉상에서 이제 직장인분들 하는 단타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3분봉상에서 당일 주도주를 장 초반에 캐치해서 10%가량 수익을 내는 기법. 세 번째는 태양봉 기법. 네 번째는 지지. 하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기법인데요.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는 두 번째 3분봉 주도주 단타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를 가지고 가셔서 장 초반에 시작했을 때 보통 9시 한 6분까지 되면 종목이 나옵니다. 그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10억 이상 하나의 캔들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종목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빠르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은 돈이 몰리는 쪽으로 수급이 더 옮기는 장세입니다. 소위 말해서 돈이 돈을 부르는 장세고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3분봉 단타 검색기를 이용해서 장 초반에 적어도 한 플러스 10% 뜨는 종목이 뜬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장중에 15%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 바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의 흐름은 전 적어도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고산업 그리고 KBI 메탈, 유니스, KB 오토시스 등등
대부분 종목군들이 장중 15% 이상 뜨는 종목군들이 검색기에 실제로 나와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검색기를 이용해서 장 초반에 단타를 하는데 만약에 종목 검색이 잘 안 나온다 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DI 조건 검색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만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다시 검색기를 돌리시면은 조금 더 조건이 완화된 검색기 위주로 종목을 공략할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해당 종목군들은 장중에 이렇게 3분모상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캔들 그리고 이때 캔들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때 발생하는 캔들의 거래 대금이 캔들 하나에 3분봉상에서 10억 이상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강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있다는 의미고요. 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당일에 해당 종목이 강력한 이슈, 호재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도 좀 빠르게 수익을 거둬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단타 검색기는 제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시는 분들께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태양봉 기법 통해서 한국 첨단 소재 4x4 모두 당연히 상한가 30% 수익률 달성했고요. 또 방 안에서도 제가 이제 매수 매도 종목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3월 달까지 최근 2개월 사이에 누적 수익률 300% 넘게 달성을 했고요. 또 히든 종목으로 공략했던 퀄리타스 반도체도 30% 이상 상승을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타 또 쉽게 할 수 있으시고요. 초반에 설명드렸던 기관 따라서 대량 매수 포착한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직장인분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후에는 아까 저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악재 그리고 본격적인 공매도 시작 악재를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 제가 1년 동안 지켜봤고요. 오늘 드디어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당일 주도주들 이렇게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그런 분들 저희가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왼쪽 상단에 있는 이곳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함께 짚어드리니까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선별해서 만나는 국내 장속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1년 동안 물론 이렇게 관망세 지켜보시면서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정말 어떤 종목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세 정책의 악재를 이겨낸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공매도를 이겨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공매도를 이겨낼 종목이다라는 거는 이미 해당 종목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정해졌다라는 의미고요. 관세 정책을 이겨낼 종목이다라는 거는 해당 종목이 미국에 생산 가능한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관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 왜냐? 미국에 현지 공장이 있으니까요. 여기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해당 종목이 미국 자동차 자 펜으로 제가 설명을 같이 이어드릴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2023년도, 24년도에 합작을 했고요. 투자 규모가 무려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리고 이제 이번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투자 시설 공장에서 공장이 가동되고요. 현대차 메가플랜트 공장과 본격적으로 협업을 위해서 미국에 합작사를 세운 경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가 현재 3천만 대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1,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금을 이제 이용해서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올해 2025년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1,0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했던 만큼 그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나 기간 동안 제가 지켜봤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메가플랜트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정비 증가 그리고 미국 대규모 생산 시설 투자 등으로 최근까지 주가는 하락세를 기어왔지만 이제 이러한 본격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이번 2025년도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여기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해당 종목이 이제 북미 쪽에 미국에 공장 설립을 위해서 전환사채 CB를 발행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원래 CB를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이때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권리가 바로 이 CB 전환사채입니다. 그런데 3,800원의 주식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최근에 리피싱 되면서 바꿀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2,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3,800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주가가 적어도 리피싱 가격은 2,7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종목의 주가는 불과 1,600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100%, 2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최소 2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고요. 전환사채가 발생할 때 그때 가격대 2,700원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전환사채를 행사해야 그때 전환사채 150억, 200억가량 투자한 큰손 투자자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이제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시작되더라도 이미 북미 공장이 있고요. 이 북미 공장이 본격적으로 이번 2025년도부터 돌아가게 되면서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퀀텀 점프를 할 종목이고 CB 전환사채 발행함에 따라서 리피싱 가격 2,700원인데 현재 1,600원, 저로 3,000원까지 가기 위한 약 100%, 2배가량의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바야흐로 관세 악재와 공매도 악재를 모두 뚫고 급등이 나올 종목이고요. 제가 1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봐온 종목이고 오늘 마침내 시그널이 나와 주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시면 저랑 같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공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국내 이슈와 단타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일부 알차게 찾아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미스탁 2부 미국장 한번 시원하게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때 저가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며 약진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사실 상호 관세일을 하루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제 상호 관세일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그리고 뭐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펼지 시장 참여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했었는데요. 슬슬 이제 디데이가 다가옴에 따라서 지수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 나스닥 지수 어제 모두 상승 마감하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약보합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2% 상승하게 되면서 슬슬 이제 나스닥 지수도 저점 찍고 이제 위험 자산이 이제 투심이 회복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국제 유가 또한 이제 슬슬 이제 다시 한번 하방 흐름 잡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에 금리, 수익률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정부, 러시아, 중국 등 대상으로 2차
관세 부과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밤 직접적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백악관 내부에서도 의견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 관세율은 28%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최대 4% 감소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세 정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U, 캐나다 등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세 정책의 이 폭이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하루도 빨리 관세 정책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 완화되는 시점이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지수가 저점을 찍고 턴 어라운드 시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월 3일에 예정대로 자동차 관세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자, 어종별로 이제 기술주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이제 엔비디아 등등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 마감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 발표 앞두고 소폭 상승했지만 인도량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텔 같은 경우는 사업 분사 계획에 마이너스 2.9%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 그리고 관세 영향 탓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방산주 보겠습니다. 트럼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방산 업종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도 과거 1기 행정부 때도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제약주 또한 앞으로 관세의 영향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주요한 제약사 기업들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주요한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일자리 그리고 이직률 같은 경우는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조업 지수가 이제 2년 내 최저를 기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 수익률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망은요. 관세 부과 확정 여부에 따라서 디테일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지 약한지 이 강도 차이에 따라서 시장이 단기 방향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불확실성 해소 시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관세 정책의 강도가 강하게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추가 하락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 정책 발표 강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방향성이 위, 아래 모두 가능한 갈림길 구간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올라갈 종목, 단기적인 차익을 위해 공략할 종목들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종목은 이 뒷부분 히든 종목대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또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경기 침체가 온다 말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 이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니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는 경기 방어주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수 소비재, 프록터앤갬블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는 화이자와 일라일리라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할인, 유통업체 쪽은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유틸리티, 인프라 쪽이죠. 필수 소비재,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듀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 고배당주 리얼티 인컴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네. 대표적인 통신 업체가 바로 버라이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관련된 주식 베리골드 그리고 유먼트 코퍼레이션 등이 금과 관련된 주식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함에 따라서 베리골드라는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시장 전반적인 시황과 금 가격, 원자재 가격 제가 계속해서 정보톡방 안에서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죠. 같이 보시면서 내가 금 관련주를 언제 사면 좋을지 한 번 더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현재 미국 증시는 일단 공포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17,800포인트 일봉상에서의 이평선 20선 부분까지 회복해 준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하는 정보톡방 안에서 최근 테슬라 브리핑 이후에 13% 급등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또 테슬라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종목이시기 때문에 그죠?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는 집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 종목이 되고요. 엔비디아도 많이 갖고 계시고 인텔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 주식의 고점에 몰려 계신데 제가 있는 정보톡방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또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은지 이런 것들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잠시 후 마저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방어주들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해방의 날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관세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올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잡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그 내용들 함께 히든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수출 관련해서 사실 1분기 한국 수출이 2%대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럼 사실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벌써 관세 전쟁이 시작도 안 한 마당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미국장에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히든 종목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번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요. 네.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결국 경기 침체는 사실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다만 현재 미국 주요한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꺾이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의 지수 흐름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주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우리가 전공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좋고 지금 현재 기업들 대부분이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렇죠? 이럴 때는요. 앞으로 유망한 산업 하나만 사 놓고 묻어두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죠. 오히려 나스닥 많은 기술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줄곧 지수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 잘못 사면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가총액 높은 M7 종목군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론 접근하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우리 13% 수익 냈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전공보단 속공이 필요한 시장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요령을 피워보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린 종목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정책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머스크가 이제 CEO로 있는 테슬라도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분기 인도량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표 시에는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인 지표, 데이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철저하게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하단, 상단 기술적으로 매매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만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은 거 아니냐? 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은 이제 데이터 전공보다 속공이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이슈 때문입니다. 해당 종목은요. 그동안 주가가 S&P 500, 나스닥 지수 작년 한 30% 이상 지수가 올라갈 때 해당 종목은 오히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한 종목입니다. 악재가 터져서 고점 대비 오히려 지수와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점에서 드디어 실적이 개선되는 기미를 보여주게 되면서 슬슬 저점을 디디면서 이제는 고점 또 같이 돌파지면서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상방 전환에 성공한 상황이고요. 주가는 이전에 저점 라인에서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본격적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지수가 30% 올라갈 때 나 홀로 50% 이상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더 이상 떨어질 자리도 없다라는 거고요. 현재 글로벌 많은 기업들 있죠. 반도체 공룡, TSMC, 그죠? 아니면 삼성전자, SK, 아니면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 기업의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컨소시엄 구축을 위해서 현재 내부 회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해당 종목 더 떨어질 자리도 없고 악재보단 오히려 호재만 남아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가져왔고요. 해당 종목 같이 공략해 보시고 수익 보기 위해선 하단 QR 찍고 입장하셔야 저랑 같이 돈 벌 수 있는 히든 종목 같이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 이런 방어주들 히든 종목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불안한 마음 결과로 다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여러 히든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정보 드릴 테니까요. 빠른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